그냥 실기로 보자면 제일 많이 벌을 때가 우와. 사진은 찍는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언제가 될지 너무 궁금하고 괴로워 사실. 팬데믹이 지나고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는 필리핀은 팬데믹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보홀까지 와서 이런 자리를 내가 만든 이유는 이제 사진을 찍는 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 하실 것들, 그리고 이제 나는 취미 사진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 친구는 지금 여기서 상업 사진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업 사진을 지금 그것도 보홀이라는 곳에서 해외에서 이렇게 어쨌든 업으로 해서 뭐 쉽게 말하면 먹고 살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먹고 살고 있지 참. 일단 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영어 이름으로 제리라고 쓰고 있는 사진사입니다. JL 스냅이라고 하는 스냅 사진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은 게 사실은 꽤 오래됐잖아 우리가. 오래됐지. 그 오래 전에 만나가 사진 이제 취미로 해서 만나가지고 이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20년이 훌쩍 지났죠? 그렇죠. 8년 지났어요. 어쨌든 지금 이 친구는 처음에 이제 가이드 일을 하다가 탄인업을 한 게 이제 얼마나 됐지? 만으로 10년 됐지. 10년. 만으로 10년 됐지. 그러니까 보홀, 보라카이, 세부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에서 넘어오시거나 또 필리핀 분들이나 이제 상업적인 사진, 그러니까 뭐 웨딩 사진부터 해서 커플 사진 뭐 이런 다양한 사진들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보홀에서 처음 넘어와서 이 사진업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제 사진업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수익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적인 이야기 뭐 오늘 그런 이야기 정도만 해도 수입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취미로 사진을 계속 했던 사람이고요. 이 필리핀이 넘어왔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가이드라는 직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가이드를 하면서도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계속 찍고 그때 당시에는 벌써 20년 전이니까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없었어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부탁들을 많이 받았죠. 뭐 돌 사진도 부탁받고 특히나 제가 여행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모드 투어에서 있었는데 모드 투어 여행지 사진들을 회사에서 시켜가지고 촬영을 쭉 하면서 계속 촬영을 놓지는 않고 있다가 가이드 10년을 하고 나서 은퇴를 했죠. 사진을 하기 위해서 은퇴를 한 게 2015년이고 그 15년에 이제 준비를 해서 한국에 사업자 내고 여기도 이제 법인을 내고 지금까지 사진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시작은 이제 보라카이에서 했고요. 지금 보라카이도 물론 하고 있고 보라카이가 1호점이고 보홀이 2호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제 사진 의뢰가 오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나도 그 좀 궁금하긴 한데 아마 제가 뭐 인스타라든가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이런 쪽으로 손님들이 유입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다가 한 5, 6년 전부터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리얼테이프라든가 뭐 하나투어라든가 이런 와그라든가 뭐 민다 뭐 이런 여행 플랫폼 쪽에서 또 제안이 오고 해서 거기서 상품이 등록되면서 손님들이 좀 더 많이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해외여행을 좋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이런 광경들을 보게 되면은 야 이거 진짜 멋진 작품 사진 하나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런 손님들이 사진을 찍는 거죠 와서. 근데 아직은 내가 볼 때는 한국 분들이 여기 와서 시간을 내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리고 돈을 이제 지불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덜 열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보라카이, 뭐 보홀, 뭐 이런 쪽은 정말 이쁜 선셋, 일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바닷가. 이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이게 사진을 이렇게 멋진 사진 하나 가져가는 것도 와 정말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촬영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자체가
확실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잘 모르시지. 그리고 요즘에 아시다시피 뭐 핸드폰도 많이 발달되고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 작가를 찾아가지고 사진 찍는 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사진은 되게 좀 재미난 게 스냅 촬영 같은 경우는 오시기 전에 예약을 보통 한 3개월 전, 2개월 전 뭐 이렇게 하시지 뭐 와가지고 찍어볼까 하시는 손님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특히나 보울이나 보라카이 와서 뭐 액티비티를 해야겠다, 뭐 마사지를 해야겠다, 뭐 호핑 같은 걸 해야겠다. 이거는 와서 결정하시는 분도 많지만 사진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제가 많이 들어와. 모드투어나 하나투어에서는 우리 스냅 사진을 같이 한번 콜라보를 해보자라고 하지만 내가 이제 그 제안을 수락을 안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패키지로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는 분들은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사 쪽하고 일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실제로 모드투어하고 작년에 진행을 해가지고 여름 시즌에 포함으로 찍은 적이 있어. 근데 10팀이면은 보통 한 5팀 정도는 안 찍겠다 그래. 우리는 준비를 안 해왔다. 이 상품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나 뭐 우리 한국 분들 특히 그런 외모에 신경 많이 쓰잖아. 레시가드 입고 한지고 세팅이 된 상태에서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들의 그 상품에 있긴 하지만 우리는 사진 찍으러 온 게 아니다. 뭐 이런 분들이어서 촬영 타입이 크게 내가 4타입 정도가 있어. 그러니까 1시간 촬영 타입이 있고 2시간, 그다음에 오전 맑을 때 찍고 선셋 때 찍고 이런 타입이 이제 주로 있고 투어를 하면서 하는 촬영. 여기도 투어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촬영이 4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은 건 아무래도 커플 촬영. 커플 촬영 같은 경우는 왜냐면 옷도 좀 갈아입고 싶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복을 한 벌에서 2벌 정도는 본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1시간으로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2시간 정도 타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요즘에 또 문화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데 와서 야외 촬영을 하는 거지. 쉽게 얘기를 하면 결혼을 하기 전에 요즘엔 결혼식장에 이게 스크린으로 막 그 커플들이 지났던 모습들이 나오니까 그렇지. 이제 그거에다가 사진을 좀 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오전 맑을 때 촬영하고 선대 촬영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에 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내 손님의 주 고객이고 가족들 애기들 이제 애기들 우리 아들들 딸들 예쁘게 좀 찍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주 고객이라고 보면 되지. 근데 촬영하는 걸 내가 또 몇 번 봤잖아. 근데 이게 보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사진가가 사진을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좀 편안하게 리드를 해주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이 정확한 포인트 그러니까 워낙 더운 곳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또 지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그게 제일 콕콕 중요해. 들어가는 요런 거 그게 제일 이게 중요해 보이더라고. 만약에 사진을 찍고 이렇게 저처럼 스냅 사진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사진 기술도 되게 중요하죠. 사진 찍는 사람이 사진을 못 찍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사진은 찍는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 손님의 최대의 그 포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말을 좀 잘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 말을 못하면 되게 딱딱해집니다. 제 후배들도 있었고 제 밑에 작가들도 있었지만 이 사진 스킬은 좋은데 손님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스냅 촬영을 뭐 한국에서 하시든 뭐 다른 나라에서 하시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말하는 스킬을 좀 더 키워서 접근하는 게 더 좋고 만족도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적당히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이제 또 리더십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더라고. 우리 그 정 감독이랑 제 촬영할 때 한 2번 따라서 사진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정 감독이 말을 이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둘이 있을 때는 엄청 떠드는데 제 3자가 갑자기 딱 생기니까 친구들 약간 사진을 잘 찍는 친구인데도 조금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해내기에 이 대화가 좀 없으면 좀 힘들어요. 그렇죠. 좀 쑥스럽기도 하고 진짜 말한 것처럼 네가 말한 것처럼 진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게 훅 다가가는 그런 성격이 또 아니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런 게 나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진짜 사진 작가나 이런 업을 하려면은 이게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트레이닝을 중요하다. 진짜 많이 해야 돼. 이 말하는 스킬하고 좀 얼굴도 두껍게 있어야 되고. 그게 중요해. 왜냐면 손님들이 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모델 같은 분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나의 컨디션이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조건 때문에도 또 손님이 좀 우울해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물론 태풍 때도 찍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손님들은 원했던 날씨가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그거를 또 이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고 공부를 좀 해야 된다. 대화. 그러면은 이제 진짜 궁금한 거지. 그 아까 4가지인가 5가지 코스가 있다 그랬잖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게 가격들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어느 정도 지불을 해야지 이게 일단은 제가 우리 정 감독한테도 얘기했지만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사진가가 수입을 하는 경우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최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어. 왜냐면 내가 조사를 하고 다른 나라의 가격대가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게 진짜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제일 많이 그 당시에 10년 전에 제일 많이 수납 촬영하는 외국은 유럽이거든. 이태리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 사람들의 가격 형성대가 꽤 높더라고. 1시간에 한 400불씩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나도 그렇게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내가 날 못 믿었어. 내가 그 정도의 기술이 되나. 물론 그 사람들 사진들을 보면서 나도 이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받고 사진을 줘야 되는 상업사진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됐다가 그때는 동남아시아의 현지인들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은 베트남 사람이 사진작가들은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에서는 없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일본하고 유럽을 토대를 해서 정한 게 1시간에 200불을 내가 잡은 거지. 그리고 인당 손님들이 2명인 경우도 있고 3명인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사진 찍으면 컷수가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인원이 많아지면 더 많이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건 또 편집 시간도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당으로 이제 50불씩 이렇게 더 받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1시간에 200불이라고 했잖아. 근데 인당 3명이면 이제 200불 더하기 1명 더해서 250불. 2명이 기본. 두 명 기본에 200불 1시간. 근데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그러면 뭐 1명 오면 100불이냐 그건 아니야. 1명이 와도 200불이야. 왜냐면 컷수는 같거든. 2명이 찍으나 사실은 혼자 오시는 게 더 많이 찍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가끔 물어보는 게 혼자 찍는데 200불 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왜냐면 장비도 똑같이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렇지. 똑같은 시간이고 또 작업이 사실은 더 많거든. 그러면 이게 어때? 사업성은 좀 잘 돼? 어때? 뭐 지금은 아시겠지만 팬데믹이 지나고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는 필리핀은 팬데믹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도 뭐 얘기 들어보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여기 사실 다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많이 어려움을 느끼죠. 일례로 팬데믹 전에 뭐 수익을 얘기를 하자면 팬데믹 전에는 시기에 따르면 다르지만 많이 벌 때는 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가성비가 좋죠.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러니까 지출 비용보다는 수익이 높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수익성이 되게 좀 높아서 그냥 수익으로 보자면 제일 많이 벌을 때가 한 2천만 원 정도? 많이 벌 때가 월에 2천만 원 정도가 되고 보통은 1,000만 원 정도씩은 됐던 것 같아. 팬데믹 바로 전까지는. 근데 팬데믹이 이제 지나고 지금 다시 2023년부터 여기가 오픈이 됐다고 본다면 지금은 거기에 반도 안 되는 상황이 됐지. 비행기 타고 오는데 사람이 없었어. 진짜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나도 몰라. 나는 처음에 너한테 들어가지고 이제 볼 쪽에 사람이 없다. 요즘 관광객들이 없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뉴스에서 이제 뭐 그런 필리핀에 대한 사건 사고들이 최근에 좀 있었어가지고 그치, 많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필리핀 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항을 갔는데 공항에 한국 사람이 없어. 없다며. 정말 깜짝 놀랐어. 난 그런 공항을 처음 가봤어. 그 시간대에. 한국의 인천공항? 한국의 인천공항이.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보통 꽉 차서 이제 막 껴서 앉고 막 이렇게 오는 비행기가 내 상식이었는데 와 진짜 옆자리가 쫙 다 비어 있었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너는 여기 많이 와서 그게 느껴지겠다. 많이 왔으니까. 경기가 진짜 안 좋아서 이런 건가? 이게 그건 확실한 것 같아. 할 수 있는. 그건 확실한 것 같아. 이게 동남아시아 갑자기 여행 쪽 얘기를 하게 됐는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20년 살아가지고
바라보는 우리 관광객들의 유형을 보자면 일단은 동남아시아는 유럽보다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그다음에 먼 시간 비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 동남아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들은 보통 중산층 좀 아니 서민들이 많이 오는 여행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일단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조그맣게 또는 직장인들 시간이 많이 없는 분들이 한 3박 4박이면 왔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왔던 곳인데 지금 한국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이 소상공인 조그맣게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분들이 여유가 없지 않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거지. 그 여행은 돌아. 어떨 때는 또 필리핀이 많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또 인도네시아나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렇게 쭉 돌거든. 이렇게 도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못 가는 것 같아. 그런 것 사람들 같아. 자체가. 공항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 근데 이게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그래서 사실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이제 잘 못 느껴. 잘 모를 수 있지. 아마 근데 뭐 너도 와서 봐서 알겠지만 원래 이 보라카이만에도 비행기가 팬데믹 전에 14대, 16대가 하루에 왔는데 지금 보라카이가 비행기가 한 대인데 이게 인원이 엄청 만수가 여기 보울도 지금 비행기가 4대인가 5대이어도 우리가 말한 대로 텅텅 비어서 오니까 여행사라는 곳 입장도 지금 다 적자라고 봐야지. 지금 흑자가 나기는 힘든 구조가 됐지 지금. 이게 우리도 몰라. 우리도 이게 언제가 좋아질지 우리도 몰라서 또 이번 여름 시즌에 또 조금 바짝 하겠지. 어차피 여름 다 휴가 기간이니까. 그리고 그게 또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어 이제는. 그래서 이게 언제가 될지 너무 궁금하고 괴로워 사실. 계속 희망 고문이야. 조금 됐다가 또 소강되고 좀 됐다가 소강되고 이래버리니까 참 이거 나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인데 이게 쉽지 않다. 그리고 아까 그 사진 얘기도 마저 하자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뭐 외국에 가서 스냅 사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아까 물어봤던 것처럼 우선은 외국에서 촬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진에 대한 스킬에 대한 베이스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라카이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른 작가들이 왔다가 얼마 안 하고 철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치. 나도 많이 봤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와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 그냥 카메라 하나 진짜 들고 와서 한국에서 내가 뭐 경복궁 출사라든가 이런 걸 몇 번 해봤으니까 여기 와서 뭐 한 달 살이처럼 와가지고 뭐 있으면서 사진 찍으면서 좀 지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왔다 가거든. 진짜 많이. 근데 그분들이 그 마음은 이해하나. 이게 우리가 어떤 비용을 받고 사진을 제공해 줘야 되는 사진가 입장으로서는 우리 뭐 영어로 치면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어디가 더 좋은 포인트인지 어느 루트가 또 촬영하기가 좋은지 특히나 동남아시아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우기랑 건기가 있고 태풍도 오고 그다음에 물에 빠짐 밀물과 썰물도 잘 알아야 되고 해가 지는 방향이 언제부터 언제가 어떻게 지든 이런 것들을 경험을 엄청 쌓아야 되거든. 경험 안 쌓고 그냥 와가지고 여기 예쁜 거 같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진을 찍는다? 이건 엄청 큰 오류지 오류. 그건 내가 고맙게도 여기 오래 살아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냥 무작정 그냥 카메라 들고 와서 여기 그렇게 좀 먹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금물이다. 우선은 사진 찍는 분들이 사진에 대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 아닌가? 나는 일단 난 내가 사진을 찍으면서도 이런 얘기 한 번 했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아니 이렇게 사진을 제 입장에서는 쉽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도 되나? 이럴 때가 있어. 물론 여태까지 쌓아온 스킬이 있고 뭐 방법이 있으니까 찍는 거지만 손님하고 이제 잘 통하는 분들은 나도 재밌으니까 재밌다 보면 뭐 1시간이 흐르는지 2시간이 흐르는지 모르고 찍는데 돈이 들어와. 네가 여기서 사실 살아서 이제 그 장점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때 방금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내가 본 너의 장점은 뭐냐면은 일단 이 좋은 광경과 이 좋은 뷰와 이런 게 아주 일상화돼 있는 거잖아. 근데 나는 아직도 막 이렇게 밖에 보면은
와 진짜 내가 여행을 와 있구나. 와 진짜 여기 진짜 너무 이쁘다. 이쁘지. 항상 뭐 감탄을 하면서 여행을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계속 네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진을 촬영을 하면서 돈을 번다. 이게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겠다. 진짜. 그거는 맞지. 나도 일상이 돼서 옛날에보다는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감정의 폭이 좀 내려간 건 맞지. 나이도 먹어가고. 근데 여전히 그런 생각해. 아우 사진 찍을 때마다 맨날 설레기도 하고 아 오늘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 걱정도 하고 아 혹시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설레 아직도 먼저 얘기했지만 아주 설레는 직업이고 그리고 뭐 혼자 살면서 그렇게 남한테 돈 안 빌리고 살 정도는 되니까 이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여기서 한 거지 사진 갖고 뭐 큰 돈을 벌겠다 이랬으면 이 일은 못하지 할 수가 없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라서 돈을 번다는 거는 되게 정말 좋은 일이긴 한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냅 사진을 하겠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무리수가 있어. 아 근데 진짜 참 이쁜 환경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을 찍으면서 그리고 손님과 또 교감을 하면서 근데 그 손님과 교감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잖아. 그 아닌 사람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인프제이야. 나 까려. 근데 이제 막 그런 거에 자신이 있어 하고 그런 걸 잘하고 이런 분들은 아 진짜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 생각 있으면 뭐 한번 만약에 그런 너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너도 뭐 은퇴를 하거나 이렇게 돼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오는 거는 너무 환영이고 물론 좀 뭐 안 좋게 생각하자면 뭐 내 수입을 뺏어가는 거 아니냐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진은 사진가가 좀 더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사진은 내 사진이 스타일이 있고 네 사진이 스타일이 있고 그 사람들이 선택의 폭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나도 경쟁심이 있어지면 좀 더 노력을 하게 될 거고 더 좋은 사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하면 좋은데 단 그냥 막무가내 오지는 말아라 와가지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좀 살면서 그렇지. 여기가 어떻게 사실 1년 살아야 돼 왜냐면 여기 우유의 공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살면서 좀 이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취향인지 뭐 문화 같은 것도 좀 알고 그리고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무턱대고 오는 거는 실패 기본 요소다 이 얘기도 한번 해야겠다 그냥 어떤 분들은 되게 그런 많이 봤어요 우리 정감도 그렇지만 여기 저도 한국에 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세금을 내고 여기도 내가 또 사업자가 있어서 여기도 세금을 내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봤던 많은 작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와가지고 사진 찍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건 업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사진을 주 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국에도 사업자를 내는 게 맞고 여기에서도 사업자를 내는 게 맞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을 다 정리를 하고 그러고 일을 해야지. 그냥 뭐 딸랑 와가지고 그런 그냥 일을 근데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그건 좀 안 좋아. 그러면 보라카이 쪽에 스냅 사진을 촬영을 하는, 그러니까 사진을 촬영해주는 그런 업체가 좀 돼? 지금 팬데믹 때 전에는 보라카이만, 보호는 내가 최초고, 보라카이도 내가 처음이었는데 팬데믹 전에 한 3업체가 더 있었어. 나 빼고. 근데 다 철수했지 뭐. 못 버티거든 그 시간은. 저는 이제 팬데믹 때도 알겠지만 여기 계속 있었고 팬데믹 때는 당연히 한국 사람 촬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행히도 외국 그 손님들이 좀 있어서 외국 뭐 유럽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필리핀 사람들이나 이렇게 결혼식 촬영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그 다른 친구들은 여기 산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외국인을 상대로 촬영하기가 좀 어려워했지. 그렇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현지에서 좀 오래 이제 사진 작가 생활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한 거니까 이제 뭐 제 친구이자 여기서 이제 사진 작가 뭐 사진가로서 이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제리 작가입니다. 네, 제리였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좀 길었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